사과는 참 좋지만 잘못 결합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상의 조합. 혹시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간 적 있나요?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약간 붓고 다리가 묵직한데도 자세가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긴 적 있나요? 요즘 들어 예전처럼 먹고 자는데도 몸이 자꾸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평소보다 유난히 목이 마른 적은요? 그렇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50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증상을 겪고 있지만 그게 과로한 신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라는 걸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아래쪽이 뻐근하거나 당기는 느낌이 있나요? 특히 전날 저녁에 과일을 많이 먹거나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아침, 그 통증이 더 심해진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신장이 과부하로 독소를 걸러내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작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약 14%가 이미 신장 기능 저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70% 이상이 병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장이 약해지면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수면이 어려워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거의 2배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식습관을 바로잡으면 특히 아침에 과일과 우유를 올바르게 조합하는 법만 알아도 신장은 잃어버린 기능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눈과 발이 붓는다면 염분과 수분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눈주위나 발등이 살짝 붓는 적 있나요? 그건 몸 안의 수분과 염분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해온 박지훈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신장이 2배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환자 한 분에서 시작됩니다. 65세의 박순정 어르신. 늦가을 어느 아침 검사 서류가 든 봉투를 꼭 쥔 채 천천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규칙적으로 먹고 잘 지내요. 아침마다 사과 한 개에 따뜻한 우유 한 잔씩 꼭 마셔요. 그런데 요즘 몸이 너무 무겁고 배가 더부룩하고 밤엔 3번이나 화장실에 가요. 잠도 잘 안 와요. 왜 그런 걸까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큰일인데. 소변색이 이상해. 콩판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소변이 평소보다 양이 줄거나 색이 짙고 거품이 생긴다면 그건 신장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박순정 어르신의 차트를 펼쳐보니 혈압은 약간 높았습니다. 145에 85, 혈당은 괜찮았지만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작년보다 조금 올라 있었죠. 사구체 여과율에도 약간 낮아졌습니다. 아직 병으로 진단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수치만으로도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죠. 그때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먹고 바로 우유를 마셔요. 사과는 소화에 좋고 우유는 뼈에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사과도 좋고 우유도 좋습니다. 하지만 먹는 순서와 타이밍이 잘못되면 위장과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많은 분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산성 성질이 있는 사과를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위 속에서 우유 단백질이 덩어리로 엉겨버립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늦어지며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자율신경이 자극을 받아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요동치게 됩니다. 이때 신장은 불안정한 혈류 속에서 과로 상태로 일하게 되죠. 왜 이렇게 가렵죠? 왜 이렇게 가렵죠? 몸 전체가 가렵거나 특히 손바닥 발바닥이 유난히 간질거린다면 그건 혈액 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먹는 사과의 수분과 곧이어 마시는 우유가 합쳐지면 몸 안에 수분이 일시적으로 정체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녁에 짠 국물이나 찌개, 차를 마시면 밤새 신장은 쉴 틈 없이 그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박순정 어르신은 밤마다 화장실을 여러 번 가고 잠이 자주 깨고 아침엔 몸이 무겁고 피곤했던 겁니다. 저는 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씀드렸죠. 사과를 고르신 건 잘하셨어요. 하지만 가끔은 문제의 원인이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woman 그리고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3주 동안만 실험해 보시라고요. 일정 사과는 단독으로 아침 식사 전이나 오전 중간에 드세요. 우유와는 최소 1시간 반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이게 우유를 드신다면 락토프리 우유나 두유로 바꾸고 점심 무렵이나 이른 오후에 드세요. 삼쪽 저녁 7시 반 이후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밤사이 화장실 간 횟수, 복부 팽만감, 수면 상태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어르신은 처음엔 웃으시며 물으셨죠. 사과 하나 먹는데도 시간을 따져야 하나요? 선생님?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아요. 하지만 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몸이라면 그 작은 시간 차이도 그 몸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와 무거운 머리. 그것은 혈액이 탁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유 없이 피로하고 머리가 무겁고 움직이기조차 싫을 때가 있나요? 그건 혈액이 탁해지고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주 후 박순정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빛이 훨씬 환해졌고 걸음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새 한 번도 안 깨요. 배도 편하고 아침 혈압도 예전보다 안정돼요. 단지 먹는 순서와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위장의 부담이 줄고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혈관과 신장이 밤에 편안히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사례는 박 어르신 한 분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이 식사 후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어야 영양이 완벽하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젊고 위 기능이 활발할 때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감소하기 때문에 두 가지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동시에 섭취하면 그 자체가 신장과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후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시시드 아다다. 이른 한국 중년의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아침 습관 3가지. 이식과일과 우유를 소화도 잘 되고 신장도 지켜주는 정확한 타이밍에 먹는 법. 삼반 밤에 화장실 덜 가고 숙면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이 간단한 일주일 아침 식단. 모두 의학 연구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본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붓는다면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잃었다는 경고입니다. 손끝이 저리거나 붓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 말초신경이 예민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한 개 사과면 건강하다는 말, 그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단 몇 분만 저와 함께 하세요. 그 시간을 통해 사과가 정말 몸에 좋은 순간과 신장을 과로시키는 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박순정 어르신을 보내드린 후 저는 진료실 창가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종로거리 아래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그들 각자도 아마 건강에 좋다고 믿는 아침 습관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익숙한 습관들 자체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신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30년간의 진료 끝에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건 나이가 아니라 작은 습관입니다.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중년층에게 특히 흔한 아침의 세 가지 착각, 사소해 보이지만 약보다 훨씬 깊이 몸에 영향을 주는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커피나 우유부터 마시는 것. 많은 한국인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진한 아메리카노를 따릅니다. 몸을 깨우는 첫 한 잔이라고 믿죠. 하지만 밤새 6,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약 400, 6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즉, 아침에 일어날 때 피는 이미 농축되어 있고 혈관은 살짝 수축되어 있으며 신장은 더 높은 압력에서 피를 걸러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커피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먼저 마시면 소변은 늘어나지만 피는 여전히 진한 상태라 신장이 탈수된 조건에서 과로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명수 씨 59세, 은행원, 매일 아침 출근 전 역으로 가기 전에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필수였죠. 이거 안 마시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소변 미세단백 마이크로앨부민 이 양성, 즉 신장이 이미 미세하게 단백질을 세고 있던 겁니다. 습관을 바꾼 뒤 먼저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고 15분 뒤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자 6주 만에 검사 결과가 호전되어 미세단백은 음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보다 먼저 물이 몸을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아침을 너무 빨리 먹거나 아예 거르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인, 특히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8시 전에 집을 나서며 빵 한 입, 우유 한 컵으로 아침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아침을 거르면 간은 저장해둔 포도당을 혈중으로 내보내고 그 순간 혈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러면 몸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해 부신해서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잠시 정신을 맑게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압을 끌어올리고 혈류를 심장 쪽으로 집중시키며 신장에는 지속적인 압박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것을 다이어트가 아닌 생존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나트륨을 붙잡아두며 사구체의 여과율, GFR을 낮추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신장은 매일 조금씩 지쳐갑니다. 저는 아침에 자주 커피를 마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환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최성호 씨, 63세, 택시 기사. 그는 늘 아침을 거르고 진한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급하게 짠 김치찌개와 흰쌀밥으로 때웠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아침 혈압이 저녁보다 높고 발과 종아리에 가벼운 부종이 생겼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라도 따뜻한 오트밀죽과 삶은 달걀 혹은 야채와 구운 생선을 곁들인 작은 주먹밥을 드셔보세요.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혈압이 점차 안정되고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아침 식사만 제대로 잡아줘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한다는 것. 많은 환자들이 약을 바꾸지 않아도 혈압약 복용량이 줄어드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흔한 실수. 바로 소화가 맞지 않는 음식 조합을 아침에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편리함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사과, 우유, 요거트, 시리얼을 한 쟁반에 올려 이러면 비타민도 단백질도 식이섬유도 다 챙긴다 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과일에 산 이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켜 특히 유당 분해 요소, 가 부족한 중장년층에게는 덩어리진 단백질이 소화되지 않고 위에 오래 머문다는 사실을요. 이때 위는 더 강하게 수축하고 담즙과 췌장 효소의 분비가 늦어지면서 음식이 발효되어 가스가 차고 복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혈압과 심박수가 오르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작은 반복이 결국 고혈압과 만성 신장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작년 겨울 저는 58세 초등학교 교사 한지연 씨를 진료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침 과일이 소화에 제일 좋다고 믿었죠. 그래서 매일 사과 조각과 요거트를 함께 먹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엔 피곤, 밤엔 잦은 소변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권했습니다. 사과는 식사 1시간 전에, 요거트는 점심 2시간 뒤에 따로 드세요. 단 한 달 만에 그녀는 숙면을 되찾고 밤 소변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물 부족, 아침 결식, 음식의 잘못된 조합, 이 세 가지 단순한 습관이 신장을 매일 초과 근무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3, 1, 2 루틴, 3, 1, 2 루틴을 가르칩니다. 3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를 마시고 깊은 호흡 3회, 어깨를 천천히 돌려줍니다. 1시간, 과일을 먹고 싶다면 한 종류만 우유나 커피 없이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2시간 뒤, 본격적인 아침 식사, 복합 탄수화물, 현미 오트밀, 적당한 단백질, 달걀, 생선, 두부, 데친 채소와 식물성 기름 약간. 이 단순한 습관만 지켜도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 여과 압력이 낮아지며 혈당과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과일과 우유 혹은 치즈를 함께 먹은 뒤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갑자기 두드러기처럼 오돌토돌한 반점이 생긴 적 있나요? 그건 간과 신장이 남은 산화치과 인공 첨가물을 처리하느라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3주가 지난 어느 아침 택시기사 최성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하루 종일 운전해도 중간에 화장실 갈 일이 없어졌어요. 그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의 회복은 수치의 변화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잃어버렸던 아침의 생체 리듬이 되돌아온 순간이기도 합니다. 늘 분주한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간 바로 그 리듬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과 한 개나 우유 한 잔이 그렇게까지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부산에 계셨던 제 은사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장은 절대 아프다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냥 조용히 버티다가 너무 늦어졌을 때만 신호를 준다. 그리고 그 신장을 지치게 하는 건 사고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다. 이제 당신의 아침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을 먼저 마시고 어떻게 먹고 있나요?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윗속에 넣고 있나요? 단 세 가지, 물 한 컵, 식사 타이밍, 음식의 순서만 바꿔도 당신의 신장, 수면, 피부, 기억력은 몇 주 만에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과와 우유를 제대로 먹는 시간과 방법, 일주일 동안 신장을 쉬게 하는 아침 식단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약을 바꾸지 않고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을 회복한 실제 루틴입니다. 불면, 다리 쥐, 심장이 두근거림, 이런 증상이 있다면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진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태죠. 제가 환자들에게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먹는 것도 약처럼 시간 맞춰야 해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식이 바로 약입니다. 단지 다른 건 복용량과 타이밍이에요. 인체에게 언제 먹느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침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혈관이 살짝 수축하고 심장이 빨라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음식을 올바르게 먹으면 몸이 부드럽게 수면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신장이 하루 중 가장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과 먼저, 우유는 나중 최소 90분 간격. 왜일까요? 사과는 가벼운 산성으로 위액과 소화, 효소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반면 우유는 중성에 가깝고
단백질과 유당이 풍부해 약알칼리 환경에서 분해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위가 산과 단백질 분해 효소를 동시에 내보내야 해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가스가 차며 더부룩함이 생깁니다. 반대로 사과를 먼저 먹으면 그 안에 자연산, 이 위를 깨워 장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팩틴이 수분을 흡수해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60, 90분 뒤 위가 대부분 비워졌을 때 우유를 마시면 단백질 흡수가 원활하고 발효나 팽만감 없이 깨끗하게 소화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한지연 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한때 피부가 건조하고 변비가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습관을 바꾼 뒤 아침 9시에 사과 반쪽, 10시 30분에 우유당락, 토프리 우유나 두유를 마셨죠. 단 2주 만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훨씬 편해졌어요. 피부색도 돌아왔고 잠도 깊게 자요. 한국인의 생체 리듬은 서양보다 늦은 아침 식사 패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8시 30분, 10시, 우유나 죽은 10시 11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일주일 아침 루틴 식단을 설계했습니다. 월요일 9시 사과 반쪽, 9시 30분 가벼운 10분 산책, 락토프리 우유 또는 두유 더하기 호두 몇 알. 화요일 아침 식사 45분 전 사과 1개, 오트밀죽 더하기 삶은 달걀 더하기 찐 채소. 수요일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8시 30분 사과, 9시 30분 저당 요거트, 10시 이전엔 커피 금지. 목요일 사과 대신 배 또는 키위, 우유 전 최소 90분 간격 유지. 금요일 사과 후 우유 더하기 검은 콩가루 1스푼 식물성 단백질로 신장 부담 완화. 토요일 사과 먼저 우유 나중, 현미밥 더어쓰이 저염 생선구이 더어쓰이 미역국 전통 한식. 일요일 혈압이 안정된 경우 미지근한 약한 소금물 한 컵, 사과 90분 뒤 요거트 또는 두유. 이 모든 방법은 간단하고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만 따릅니다. 위장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게 하라. 그러면 신장은 쉴 수 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기록하게 합니다. 에너지 수준, 밤에 소변 본 횟수, 부기나 무거움의 정도. 이 3주 후 대부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혈압이 50 미네 HG 낮아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숙면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